정준영의 카톡방에 있었던 최종훈 씨가 음주로 단속됐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여론에 잠잠히 무마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고위직이 최종훈에게 생일 축하 전화까지 걸었다라는 사실을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생일 축하 전화를 건 경찰의 해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역시 황당합니다. 들어보시죠. 생일 축하 전화를 왜 그러냐라고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 조사 과정에서 혹시 조사받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 우리 경찰들의 어떤 대민봉사에 친절은 했는지 만족 조사하는 해피콜을 걸었을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죠. 아니 해피콜을 왜 생일 때 걸었냐 라고 묻자 그건 자료에 최 씨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혀 있어서 앞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피콜을 걸다가 생일이구나.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다. 라고 해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박수영 기자, 이거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 경찰들이 참 친절한 내용이 지금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운다고 상황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앞자리를 보니까 생일이길래 축하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최종훈 씨가 2015년에 음주운전 때문에 걸리죠. 그 위에 이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무마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최종훈 씨가 이태원에서 이게 걸렸는데요. 이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관할 경찰서입니다.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이 최종훈 씨 생일에 맞춰서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건 겁니다. 순경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계장이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전화를 한 거냐라고 했더니 해피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보통 해피콜은 누구한테 겁니까? 보통 신고를 한 사람한테 걸어요. 네,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를 경찰서에 와서 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었냐, 조사받는 동안 불편한 거 없었냐 이렇게 묻는 거지.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런 걸 묻는 거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에게 해피콜 거는 경찰서는 전 처음 봤어요. 예, 최근 추가된 서비스가 아닐까요? 최근 추가된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해피콜이라는 그 역할 자체는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생년월일에 생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피콜을 걸었는데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했다는 해명 납득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역시 칼잡이 출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거 보셨습니까? 혹시 검사 생활하면서 해피콜? 전혀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언제부터 생일 축하하는 콜을 해줬습니까? 검사에게도 안 걸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이제 교통조사계장이에요. 계장이면은 상당히 직급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팀장 위에가 조사계장인데 물론 만약 해피콜을 건다고 하면 조사계장이 걸지 않겠죠. 담당자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3자를 통해서 경찰서 내에. 근데 저거 정말 더군다나 관할 내에 있는 그리고 이걸 조사한 교통조사계장이 생일 축하하는 전화를 했다. 그것도 어떻게 생일을 알았느냐? 주민번호 앞자리에 적혀 있었다. 이거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적인 게 많아요. 물론 언론 보도에 안 나가는 것 자체도 이건 경찰에서 굉장히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또 하나는 또 음주 단속할 때 뇌물구역 의사표시 했잖아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사실은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입건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같이 처벌을 해야 돼요. 더 세게 처벌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거절을 했다. 이걸로 끝났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특혜거든요. 해피콜까지 했다. 그렇죠. 처음에 음주 단속 때부터 처벌받을 때까지 또 언론 보도에 안 나가는 것까지 그다음에 처벌을 검찰을 송치하고 나서 다시 해피콜 생일 축하까지 하는 이게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범죄자에게 친절했습니까? 좋게 봐서는 팬심이 작용했을 수 있겠죠. 팬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왔다.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이럴 때 한번 위로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보자. 좋게 말했을 때 팬심이고요.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범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경찰이 관리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훈 씨와 이런 연예계획사가 갖고 있는 힘, 그들의 돈, 그들의 인맥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찰이 관리를 받고 경찰이 그 관리 대상이 되어서 최종훈 씨가 불법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움직였던 거죠. 그거는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에
그 같은 집에 있는 권력자의 철없는 철부지 딸 혹은 손녀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찰이 관리를 받고 경찰이 그러한 돈과 권력, 인맥 이런 것들에 주눅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친절을 베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그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버님이 경찰이셨고 경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하셨던 그런 그 변명은 변명도 아니고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명운을 건다고 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있고 그것과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저기서 바짝 차리시고 이런 문제를 다 있는 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뉴스 속보가 마침 관계된 뉴스 속보 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유천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금 전 박유천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천 씨가 올 초 황 씨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자택, 차량,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역시 압수수색 조치가 이루어졌고 박유천 씨의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즉 모발을 채취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좀 채취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뉴스 속보가 또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